아시아나항공 감사 보고서가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오늘 주식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주식거래가 재개는 되는데 당분간 주식약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서재영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계사님, 이 감사 의견 한정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매 사업연도 종료 이후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해당 재무제표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했다면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회사가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여 검토해야 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회계법인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미래 경영 등의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한정 의견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정 의견을 받는 대기업이 많습니까? 당연히 많지는 않고요. 네. 과거에는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와 회계법인 간에 탄력적으로 회계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해당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도 영업증지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보수적으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인들도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6년에 3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의 적정성과 그리고 매출원가와 관련된 감사법인 제한으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아시아나항공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회계법인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재무제표 숫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숫자가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는 것과 네. 그리고 계속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첫 번째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오늘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운영 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 마일리지 이연 수익 등은 회계법인에서는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미래에 회사에서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유출 금액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보를 회사로부터 입수하지 못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가 1년 안에 회수 가능한 유동자산을 1조 7천억가량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서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실제로 지금 아시아나의 경영 상황이 불확실성이 큽니까? 예,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부채 비율이 720%쯤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차입금으로 갚아야 되는 금액이 한 9,500억쯤 되고, 근데 순수하게 이제 벌어들이는 아시아나가 이제 항공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금년에 한 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갚아야 될 돈이 한 10배나 높으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고, 아시아나의 지금 어제 날짜의 시가총액이 8천억이고요. 거본 산업이 한 4,400억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3대 요인이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인데, 안전성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700%가 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고, 또 수익성을 볼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국민은행 2% 기준이거든요. 적금 넣으면. 그러니까 한 2% 이상 넣으면 되는 것이 이제 좋은 수익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황금성은 이제 주식은 3일 결제니까 언제든지 좋은데, 결론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부채 비율이 100% 이내의 기업만 투자해야지 본인의 소중한 돈을 할 수 있고, 또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본인이 한 1년 동안 없어도 될 돈 정도, 그 정도만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그런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 사안을 지금 바라보는 분들이 궁금해할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냐. 그 금호그룹이 과거에 대우건설을 한 2006년도 말씀이시죠? 2006년 이제 3조 5천억에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요.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많이 했어요. 전 세계 주가가. 그러면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그러면 풋백 옵션이라고 있어서 그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투자했던 금액을 되사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금호그룹이 회수한 돈이 한 전체 투자 금액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채를 모든 계열사들이 다 떠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계열사들이 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손해가 좀 많았었습니다. 네.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지금의 계열사들도 전반적으로 다 미치고 있는 영향을 겁니다. 미치고 있다. 예. 회계사님, 이렇게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지난해 실적도 바뀌었더라고요. 적자 폭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의 아시아나항공이 발표한 기준은 1,700억 원에서 네. 800억 원으로,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20억 원에서 마이너스 1,000억 원 가량으로 10배가량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 아시아나 측에서는 회사의 영업 능력과 무관하다,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차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좀 굉장히 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해운과 항공회사들은 보통 배와 비행기를 30년 장기 할부로 사거든요. 이게 30년 동안 장기 할부로 사는데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한진해운 전부 다 해운 회사들이 이제 부채 비율은 좀 높았던 건 사실이고, 또 정부가 IMF를 겪으면서 부채 비율을 70% 낮춰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와 같이 이제 항공사나 해운사의 그 특수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30년 장기 할부로 사와서 30년 동안 천천히 갚아야 되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2018년도 4월달에 그 산업은행과 금호그룹이 MOU를 맺으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 부채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재무구조 개선하겠고, 또 산업은행이 요구했던 게 재무구조 개선을 못하면 기존 대출도 해소하고 신규 대출도 이제 안 주고 또 경영진도 정지하게 바꾸겠다, 이렇게까지 협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나는 정말 이렇게 이게 우리가 보통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하는 것은 상장 폐지도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이 조심해라, 이런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26일 이후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금호 아시아나는 지금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아시아나 측의 주장, 이거 단순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다, 이거가 일리가 있는 겁니까? 일단 3일 회계법인에서 주장한 3일 회계법인에서 공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그 단순히 회계 처리를 적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그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감사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그 재감사가 실시를 하고 그럼 3일 회계법인에게 그런 이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제시를 하더라도 결국은 한정의견 사유 중에 하나인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재감사 여부에 따라서 그 실제 한정의견이 적정히 바뀔 수 있는 여부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아시아나의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관리 종목 지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죠. 일단은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거는 이제 감사 의견이 한정의견 형성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원래 어제까지가 이제 감사 보고서를 공시해야 되는 날짜였는데 하루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루 영업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이제 그 하루 동안은 거래 정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이 적정원으로 이제 바뀌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걸로 보고 있고,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기 돈을 정부에서는 조심해라, 이 기업은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고 또 부도날 수가 있고 또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미리 경고 차원에서 알려주는 거고요.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투자의 3대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중요하게 이제 최근에 수익을 많이 올리신 분들을 한번 만나봤더니 이분이 주식을 시가총액 1위 기업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인데 자기 급여의 30%씩을 30년간 투자했더니 그게 무려 1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건설주, 80년대 은행주, 2000년대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1조가 1위가 됐었는데 삼성전자가 97년 IMF 때 3만 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액면분할하기 전까지 한 300만 원이니까 100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고 또 세계 1위, 세계 1위는 지금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1위 기업만 투자하고 또 앞으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가총액 30위 이내 기업만 투자해라.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다 생각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까지는 지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워낙 높고 또 관리 종목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됐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의하셔야 되겠고, 관리 종목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우리 투자가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관리 종목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많이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다. 네. 회 교수님, 이 관리 종목이 지정된 다음에 이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1차적인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회사가 그 자구 노력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더 이제 그 재무 구조 개선 계획에 대한 그런 불이익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급히 움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감사원 한정원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기관 투자자들, 즉 운용사들이라든지 기관들은 자동으로 로스컷, 즉 손절매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도 큰 폭으로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B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방금 반 기사에서 한국신용평가에서 이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는 바로 조치가 취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채권 금리가 향상이 되고 그에 따른 채권에 대한 발행에도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는 이렇게 네. 신용평가도 떨어지고 네. 뭐 지금 보고서도 또 어느 한 군데에서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아시아나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도 나왔는데 이 박상구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이 경영, 네. 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제 박상구 회장님이 이제 보통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네. 이제 점잖고 굉장히 좋았는데, 네, 호탕하시기도 예, 합니다. 호탕하다고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기업을 경영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철저하고 원칙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금호건설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인수할 때부터 이제 인수하면서. 크게 네. 좀 그렇게 전략적으로 투자를 좀 실패했었고 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 2006년도에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실패하면서 2010년에 다시 그렇죠. 산업은행으로 다시 산업은행에 넘어갔죠. 다시 도저히 네. 경영을 못하니까 다시 사가 달라 이래서 지금은 이제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나서 뭐 본인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금호그룹이 10대 그룹에 들어갔다 네.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써 그렇게 했었지만 이렇게 부채 비율이 700%가 넘고 아시아나도 지금 700%. 원래 갚아야 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10배가 넘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네. 네. 아시아나가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를 내용을 보니까 재감사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는 있는 건가요? 저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제출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원래 당초에 이제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법인도 바꿨고 또 처음에 이제 냈을 때는 800억 흑자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삼일회계법인에서 적정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0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회계법인들이 그 상장법인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냈을 때 부정한 방법이나 이렇게 자료를 정확히 내지 못하면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IMF를 전후로 해가지고 만약에 회계법인에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회계법인도 공동 책임이 지게 됐습니다. 형사처벌도 되고 민사책임도 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제 감사를 줬다고 해서 쉽게 평가를 해주지 않죠. 철저하고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아시아나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던 거고 앞으로 모든 회계법인들도 정말 원칙과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하거나 자료가 부실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정이라든지 부적정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2016년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으로 인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안진회계법인의 영업정지 그리고 기타 회계법인들의 불이익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미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정액을 냈다는 것은 네. 그만큼 큰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회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에서 확실한 그리고 누가 보여주더라도 수긍 가능한 자구 계획과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감사 의견 한정 받은 것과 관련해서 김대중 교수 그리고 서재영 회계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